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들어서 국내 증시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최고가 3,000선을 돌파했고요. 이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오늘은 천스닥스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1월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네. 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하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매도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증시도 많이 올라서 PBR도 지금 1.2배, PER이 14배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찍었던 것처럼 약간의 좀 중소형주 관점으로 이 매매 부분을 좀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효과가 올해는 없었죠. 네. 보면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항상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이 한 4.8% 1월 달에 올랐던 부분이고, 이 유가증권 시장은 1.62%밖에 안 올랐었는데 올해 이제 반대인 경향으로 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밸류가 좀 높아지면서 이 코스닥 쪽으로의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옮겨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종목별로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에 기반한 이 종목별 장세를 대비한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이 대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이 중소형주보다 실적, 펀더멘털을 견고하냐, 딱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한 달에 증권사의 추정치가 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대형주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오히려 좀 그 두세 달 전보다는 추정치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쪽으로의 비중 확대는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 효과라기보다도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를 대비한 어떤 종목 교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중소형주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반한 기업들을 봐야 될 텐데, 역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최근에 좀 잘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반 판매량이나 이 블랙핑크 효과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YG 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4분기의 흑자 전환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양지수 모두 이제 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측면에서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엔터와 콘텐츠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가져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 테슬라 등등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들 기업들은 이제 주로 나스닥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좀 그 줄줄이 이 어떤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가장 관심지 애플이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이 지금 현재 1000억 달러를 넘을지 안 넘을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면 역시 아이폰 12에 대한 발매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 달러 넘기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가장 큰 어떤 애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이나 이런 기업
기업들한테 주가 상승 여력에 어떤 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역시 목표치에 대한 달성 부분이 얼만큼 되냐, 그리고 항상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 테슬라 CEO가 올해 연간 계획을 또 발표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차 이 관련주들에 대한 그 변동성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내일 그 LG와 웰리스플레이, 뭐 기아차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가 약간의 좀 예상치 낮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빌미는 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 지난 8일이었죠. 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날 8% 주가 뛰었어요. 뭐 그런 점 봤을 때는 네. 호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실적 발표를 예상한다는 것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결과가 발표난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국내 이제 증시에서도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택트 대장주로서 작년 8월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잠시 몇 달 동안에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어제와 오늘 각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과장님, 네이버랑 카카오 다시 한번 관심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좋았다가 연말에 갈수록 주가가 좀 맥을 못 쳤었어요. 네. 역시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한 상승 부분이 약간의 좀 떨어지는 속도지만 이제 뭐 어제도 봤을 때도 사상 최고가를 전부 다 경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의 그 어제까지 봤을 때도 이 1월부터 어제까지 순매수 2위, 3위가 이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네. 1위가 LG화학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상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개인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사상 최고치 랠리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인터넷 플랫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작년 4분기에 이 광고 커머스에 대한 실적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그 예정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뭐 페이나 여러 가지 그 관련 자회사들에 대한 이 IP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카카오 주가의 저 프리미엄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네이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쪽에서의 더 관심을 두는 게 또 이벤트 쪽으로도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많이 매수를 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중에서 카카오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1%대 낙폭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